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주무시고 계시겠죠? 그래도 안 주무시는 분이 좀 계시는군요. 자, 오늘은 음성으로만 하는 라이브를 하려고 왔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이런 거 해봤던 것 같은데 라디오 같고 괜찮죠? 공연 끝나고 목 괜찮아요. 근데 끝나고 이제 회식을 할 때 저희 대표님이 어제 생일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 소리 지르다가 그때 목이 더 아파. 아무튼 뭔가 공연 끝난 후련함과 여러 가지 잘 맞췄다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막 소리를 많이 질렀답니다 어제. 뭐 괜찮아요. 괜찮아. 또 아무튼 제목처럼 콘서트 후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콘서트 후기. 일단 어제 끝나고 팀원들이랑도 막 제가 대표로 막 얘기하고 했는데 첫 번째로 아무도 안 다치고 끝난 콘서트라서 기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각 팀별로 준비를 이렇게 해서 잘 맞췄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한 마음이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각자 맡은 파트를 잘 해낸다는 거. 집중도를 잃지 않고 끝날 때까지 적당한 긴장감과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이상적인 팀워크라고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대를 끝나고 그 순간들이 다시 돌이켜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웠다. 예전에 제가 콘서트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걸 하는 사람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좋은 기분을 가졌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서의 오늘 하루 동안 다시 생각해보면서 생각한 후기. 좋으면 뭐 좋은 점은 맡기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 그 말은 즉슨 내가 더 욕심이 많고 그 욕심이 뭔가 채울 수 없는 욕심이라기보다는 해낼 수 있는 숙제 같은 내가 더 뭔가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구나. 그런 점들이 눈에 보였고요. 보면서. 그리고 아쉬운 점 많았어요. 전 제 스스로. 뭐 여러모로 더 노래를 잘하고 싶어졌고 더 전에 저였다라면 만족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긴 러닝타임 동안 한 2시간 20분 30분 동안 뭐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보강해 나가자, 더 준비를 하자,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그리고 뭐 사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막 제가 무대에서도 막 호연이 고생했고 우리 모두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콘서트를 기획하고 계획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했어야 하는 스케줄들을 하면서 콘서트를 준비했을 때 이 콘서트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주밖에 없었거든요. 3주? 그러니까 딱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건 3주. 안무를 짜는 거, 뭐 편곡하는 거.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또 그 3주를 또 그렇게 쓰면서, 물론 당연히 또 각 팀별로 또 하셔야 될 것들이 있고, 저도 정규 앨범 또 준비도 하면서 여러모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왔지만, 그런 점에서 아쉬운 것들이 또 있었어요. 또 그 과정에서 또 호연이랑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래서 끝나고 다 같이 밥 먹을 때도 호연이한테도 이제 너가 막 음악 감독으로서도 밴드 마스터로서도 디렉터니까 가서 한번 또 얘기 한번 해보고, 감독님이랑도 얘기해보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 수정도 해보고, 그런 되게 그런 건설적인 대화들이 즐거운 3주였었어요. 여러모로. 그래서 이번 콘서트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구성적으로 완벽하게 큐시트나 짰던 거는 우리 앨범 내고 했었던 우리 투어가 가장 컴팩트하게 딱 떨어지는 콘서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냈던 앨범으로 봤을 때. 근데 이번 콘서트에 보는 점으로 봤을 때는 뭔가 흐름이 완벽한 영화를 보는 느낌보다 조금 더 에피소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조금은 이어지지 않더라도 요소요소적으로 재밌게 볼 수 있는 조금 더 쇼츠 같은 형태의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짧은 콘텐츠들을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편곡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같은 거를 또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편곡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편곡 디테일들을 지금 이제 조금 썰을 풀자면, 와이키키 처음 1절은 댄스 윈 미 신스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댄스 윈 미 신스로 가져가서 편곡을 했고요. 이어지게. 그리고 뒤에는 다시 여러분들이 와이키키 원래 것들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우리 때 편곡했던 와이키키 버전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Feel Like는 아예 리프를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입만 바꿔봤다가 1절만 바꿔봤다가 그냥 다 과감하게 아예 바꿔버리자. 그래서 리프를 다 바꿔서 사실은 곡을 새로 쓴 거나 마찬가지인 느낌으로 편곡을 했고, 그 다음 곡도 그렇습니다. 저 키스 오브 파이어 같은 경우는 장르를 바꿨어요. R&B, PB R&B 요소가 섞인 팝스러운 곡에서 디스코의 느낌으로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풀도
이제 푸른 동민이 형이 편곡을 해줬는데, 동민이 형이랑 같이 얘기할 때 2절을 드러내고 거기 인터루드를 넣었는데, 그 벌스에서 보면은 프리코러스부터 이제 후렴의 코드가 아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좀 단조롭게 거의 4코드로 진행되던 곡을 8마디 단위로, 혹은 더 좀 재즈에서 쓸 법한 허용이 가능한 요소들의 코드로 좀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을 좀 넣어서 해봤어요. 그리고 또 앞에 오프닝은 일부러 안 건드렸어요. 가장 콘서트에서 듣고 싶어 할 만한 곡들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안 두고 트는 텀을 신경을 썼어요. 하이잭은 이어서 갈 수 있게 앞에 어택이 있으니까 넣어서 붙여서 가자. 그리고 원래 훈호주랑 방아쇠가 이어져 있었는데 이제 피디님이랑 얘기를 해서 중간에 제가 큐를 드릴 테니 무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환호를 해주실 테니 환호 소리를 채우고 방아쇠를 들어가자. 그런 생각으로 오프닝을 짰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이 끝나고 암네시아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흐름의 완성도로, 흐름의 다이나믹을 봤을 때는 아쉬울 수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재밌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정규 앨범이 나오고 나서 하는 콘서트는 우리 앨범 때처럼 하는 콘서트일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그저께 했던 콘서트는 사실 제 계획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해야 할 걸 알았지만 제 계획에는 없었던 콘서트예요. 사실 제 계획에서는 올해 콘서트를 안 할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새로운 노래가 여러 곡이 나와서 큐시트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큐시트를 써야 한다 였으니까.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러면 정규에 들어갈 곡이라도 조금 넣어서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냥 저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얻어가는 게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얻어간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온 의미가 있을, 이유가 있을 콘서트로 만들어 드리고 이 콘서트를 하는 게 맞지, 그냥 있던 큐시트를 또 쓰거나 있던 노래 그대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편곡이나 무대를 좀 더 재밌게 쓰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연출이 전 되게 이번에 좋았거든요. 360도 특성상 보시는 분들이 다 만족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아무튼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하게 되는, 정규가 나오고 나서 하게 되는 콘서트는 조금 더 짜임새 있고 재밌을 거라는 거.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번 콘서트는 사실 제 계획에는 없었던 콘서트지만 왜 해야만 했다고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제가 부대에서 군대에 있으면서 드라우닝이 되게 잘 되고, 뭔가 보답의 의미라고 하긴 죄송해요. 그런 말이 아니라 뭔가 뭐랄까, 한 번쯤은 자랑스럽게 보여줄 만한 나만의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페스티벌 말고 콘서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게 그 중간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콘서트를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랑 다르지만 억지로 다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엄청나게 저나 또 콘서트 팀이나 안무팀, 연출팀 모두가 여유롭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다 그 시간 안에 너무나 잘해주시고 너무나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급하게 준비하면 꼭 실수가 있거나 무대라는 곳은 또 실수가 있으면 다칠 수도 있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되게 기뻤던 공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콘서트 네이밍을 정할 때 어떤 의미가 담기면 좋을까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한 게 아니었고, 그랬다면 다시 잊지 않을 큐시트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재밌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로 봤을 때 내가 뭔가 딱 정말 중간 지점, 중간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떤 챕터의 끝 지점과 어떤 챕터의 시작 지점이 맞닿아 있는 그 사이 지점, 없을 수도 있었던 지점, 뭔가 그 약간 큰 두 개의 챕터 사이에, 예를 들어서 어떤 넷플릭스 시리즈라고 하면 시리즈 1, 시리즈 2가 있고, 그게 2024년, 25년에 나왔으면은 몇 달 사이에 그 과정을 보여주는 비하인드 같은 그런 느낌. 목 컨디션 괜찮습니다. 괜찮고 지금 밤이라 낮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의미로 했던 콘서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반응들을 보면서 내년에 목표를 하고 있는 정규 앨범 신곡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네마도 그렇고 0030, 화근, 3호, 투마이 제뉴얼이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셔서. 처음 가본 콘서트가 너무 좋았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는 콘서트는 더 좋게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를 더 갈고 닦아서 저도 더 만족하고 무즈도 더 만족할 수 있는 콘서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브도 더 잘하고, 또 비하인드 말하면 첫 번째 날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간만에 그렇게 최근에 페스티벌을 많이 했는데도. 그래가지고 또 하다가 중간에 이제 풀렸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나 원참 야 승현아 너 이거 몇 번 했는데 이걸 떨어, 이래서 그랬죠. 간만에 또 콘서트 하려고 하니까 떨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 페스티벌도 하면서 점점 익숙해져 갔던 것처럼 콘서트도 이제 나중에 투어하게 되면 나도 더 농이고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간만에 콘서트도 하다 보니까. 우리 베앤베 들었어? 들었죠.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부르던데. 전이도 들었어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전이는 듣다가 중간에 제가 그 무대 밑에서 옷 갈아입고 첫날이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듣고 있었어. 듣고 있었어요. 근데 첫날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버페이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끝나고 들어와서 드라우니 끝나고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헉헉거리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들으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나오고 있다 해서 이제 조금씩 차분해지고 다시 나와서 전이 부르면서 이제 인이어를 뺐죠. 그때 이제 정확히 더 들었지. 뱀배 때 영어 못하는 거 들었어요. 들었어. 들은 거 아니 뭐 들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저기 SNS에 막 다 올리시던데요. 안 볼 수가 없던데 내가 못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야 나 잘했어. 난 못 봤다. 난 못 들었다 영어 못하는 거. 차 잘했는데. 응? 근데 너무 그 파트 끝나고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웃겼어요. 좋았다 이런 말이죠. 잠 오면은 듣다가 주무세요. 오늘은 텐션 업해서 막 이렇게 할 일 없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갈 거예요. 저도 차분한 면이 있다고요. (0030) 연출 과정. 그 바타 형한테 처음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락을 했어요. 다음에 콘서트 하게 되면 꼭 같이 하자고. 하게 됐고 공상 들려드리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연출 과정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안무를 짜주시고 설명을 해줬을 때 구성 위주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고 연출 과정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LED를 사용을 하실 거라고 하셨었고 아무튼 그랬어요. 0030의 제목의 뜻은 12시 30분입니다. 밤 이제 새벽 그러면 이제 00시 30분이잖아요. 그래서 0030. 왜 12시 30분이었냐면 어느 날 12시 30분 어느 날 차 타고 노래를 막 크게 틀으면서 가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해방감이 좀 느껴지고 뭔가. 근데 내가 드라이브를 그냥 하는 건데 뭐랄까. 그래서 딱 시간을 봤는데 12시 30분 즈음이었어요. 0030이니까 이거 되게 어감이 재밌다. 이런 해방감 느껴질 수 있을 법한 좀 신나고 재밌는 좀 이렇게 신나고 재밌고 뭔가 이렇게 막 뭔가 달릴 것 같은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면서 했죠. 화근이랑 3호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아마 만든 지 한 3, 4년 됐을걸요? 3년 전? 그래서 그랬습니다. 화근은 그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근은 방아쇠랑 비슷한데 좀 약간 투덜대는 내용이에요. 그냥 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화. 그래서 가사를 보면 그렇게 잘난 너가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렇게 잘난 너가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화가 안 났을 텐데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차가운 너의 그런 문장 단어들이 날 이렇게 뜨겁게 만들 수 있는지 참 재밌다. 기억 안 나요? 누가 화나게 했는지. 그래서 그 화의 시작, 그 화근은 내가 불이 타고 있는 사람한테 너가 종이를 넣은 게 아니라 그 화근은 너한테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누군지는 뭐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어떤 내용을 써볼까 하다가 화에 대해 생각을 해보다 뭐 그랬던 것 같고. 사모는 그냥 사랑, 이별 뭐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재밌는, 조금 더 이렇게 후벼 팔 수 있는, 좀 요즘 잘 안 쓰는 단어가 있을까? 사모한다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뭔가를 그런 거 떼서 사모만 쓰자. 그랬을 때 어땠으면 좋겠냐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그 사랑을 넘어서 들었을 때 가사로 봤을 때 굉장히 애절한데 어느 부분에선 굉장히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 싶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질리는 집착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시각적인 차이가. 그래서 처음에는 어쿠스틱 곡이었어요. 그게 어쿠스틱 곡이었는데 이거 편곡을 하자, 이렇게만 가지 말자, 그 다이나믹을 다른 식으로 주자 해서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사모는 쓸 때 그래서 이소라 선배님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감정선이면 참 좋겠다 생각했던 것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 가사들은 그래서 2절 가사에서 그런 힌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지만 서리 같았죠 그대가 날 본 눈이. 근데 그 서리라는 게 그 그냥 얼었다, 눈이 내린다보다 더 되게 날카로운 차가움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그 새벽에 이슬에서 날카롭게 되는. 근데 그 눈이 이슬이 되게 맑은 느낌이라면 서리는 날카로워진 거잖아요. 변화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온도가 바뀌는 점이 서리가 되는 거니까 그게 눈에 담겨 있다면 참 후벼 팔 수 있는 텍스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무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사랑해요가 아니라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계속 이렇게 후렴 파트에서. 근데 뭔가 그래서 콘서트에서도 세게 안 부르려고 했던 게, 이런 마음을 갖지만 혼자서 되게 이렇게 티는 나는데 말은 못하는 그 찝찝한 느낌, 약간 스릴러 영화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좀 뭔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노래인 것 같아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죠 또? 시네마는 예전에 제가 스포를 한번 했었었죠. 그래서 부르게 됐고, 시네마는 창성이랑 또 같이 썼는데, 롬로이란 친구랑 호연이랑 또 쓰면서 교창이랑 영화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둘이 함께 했던 추억을 상영한다면 그 추억이 어쨌든 우리가 기억하는 감각 중에 시각적인 저장을 또 하잖아요. 그 둘의 추억을 상영하는 영화관이 공간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추억하는 순간이라는 시간이 공간이라면, 내가 와 있을 때 그 사람도 와 있으면 같은 추억을 플레이를 하고 보는 거잖아요. 말은 안 해도.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너도 와 있었구나,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치만 나는 이 영화를 아니까, 이 영화의 내용, 이 추억의 끝을 아니까 어차피, 그래서 후렴에 이제 브릿지에서 다시 안 올 것 같아, 한참 지난 우리 로맨스, 막이 내린 채 again, 막이 내렸는데도 계속 돌려보는 그 영화관 안에 갇혀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쓰고 이건 뮤직비디오가 생각이 나는 되게 시각적인 가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창성이랑 머리를 맞대고 썼던 곡입니다. 교창이랑.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나오고 주변 직원분께 막 들려줬을 때 그 드라우닝보다 더 슬프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그래서 좋은데요 그러면? 그리고 영화 슬라이드 스트롬비트, 아직 많은 걸 얘기할 순 없지만 잘 찍었고, 처음 해본 연기 너무 어려웠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냥 감독님 믿었고
영화 몇 분짜리인지 아직 몰라요. 제가 예정했던 건 있는데 그 스크립트상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감독님께 맡기는 걸로. 자세한 건 내년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찍었냐고요? 다 찍었습니다.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투마이 제뉴어리는 그냥 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사실 이번 앨범에서 거의 제일 좋아하는 탑 3 안에 있는, 그냥 묘하게 좋은, 사실 주변에 들려줬을 때는 그냥 저냥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에 정감이 가요. 그래서 아무튼 이 생각, 투마제니는 그랬어요. 그냥 어느 날 이 곡을 쓸 때 내 지금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내 생각보다 더. 물론 상상으로 꾸는 꿈이 또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과 한 3년 전, 4년 전 이렇게만 생각해봐도 너무 지금이랑 그때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그 전에 내가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상으로, 그만큼 그 이상으로 지금 그런 바램을 내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걸 언제 바랬더라 생각하니까 이제 새해에. 근데 저는 사실 한 번도 소원 빌 때는 그런 소원을 빌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만 새해 되기 전에 내년에는 더 잘하자, 내년엔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년엔 더 어쩌고저쩌고, 그 바람이 1월에 묶여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다른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묶여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의 20대가 힘들었다면, 아직 오지 않은 1월을 기다리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1월이 올 건데 각자만의 1월이 오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다르다면, 그러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내가 그 전에 2, 3년 전이든 4년 전이든 그때 내가 이 생각을 했다면 좀 더 안정감이 있었을까, 나란 사람한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려드렸을 때 들으시는 분들에게 힌트라기보다는 위로가 맞겠다, 그런 느낌으로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당연히 찬란하게 빛나는 나의 바람이 담긴 1월을 맞이할 건데, 뛰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걷는 사람이 있고, 그 속도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나를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멋진지, 내가 또 우는 눈물에는 또 얼마나 뜨거운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내가 흘린 땀에는 그것들이 기억돼서 1월을 맞이했을 때
내가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1월이 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당연히 올 수 있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나답게 웃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의연하게 조금 여유롭게 땀을 흘릴 수 있게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만들게 된 노래입니다. 이거는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미국 가기 전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360도로) 객석을 꽉 채운 후기 너무 좋았습니다. 둘러싸여서 야 사랑 받아라 하는 이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제가 봤어요. 실시간으로. 저 약간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칭찬하거나 막 이렇게 부둥부둥 해주는 환경에 있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끄러워하는 타입이거든요. 굉장히. 고장나요 저 그러면. 아무튼 그리고 뭐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아쉬운 점이 있는 나의 실력. 그건 또 차근차근이라기보다는 더 좋게 더 빠르게 가능하다면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하지만 저는 저를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난 너 없이 편곡 그것도 굉장히 좋았죠. 전 난 너 없이 이번에 다시 느꼈어요. 이거 노래 되게 좋은 노래구나. 댄스 윈미 춤도 너무 멋있게 잘 짜주셔서 좋았습니다. 콘서트 또 해야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랜만에 춤춰서 어렵지 않았냐고요? 솔직하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아니 뭐 춤 놓는 게 어딨나요? 그냥 뭐 추면 추는 거죠 뭐. 예. 뭐 한 번씩 뭐 추면 추는 거죠 뭐. 한 번씩 그냥 한 번씩. 딱 요 정도 춤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춤 정도 지금 딱 좋아. 오늘 잠 많이 잤어요. 그리고 오늘 늦게 일어나서 먹고 싶은 거 오늘 좀 많이 먹고, 오늘 뭐 했더라?
간만에 좀 아는 동생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찜질방 갔다 왔어요. 그리고 부대찌개 먹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제 뭐 할 거냐고요? 저 자야죠. 아 근데 씻고 오니까 이게 편해. 안 씻어도 되잖아 지금. 양치만 하고 자면 되잖아. 이게 너무 편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찜질방 갔다 오면 그게 편하다니까요. 와. 안 그랬어 봐. 뭐 예를 들어서 뭐 PC방 갔다 왔다든지 하면 이제 야 이거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말리고 이거 언제 씻고 자냐 이럴 텐데. 그러면 와 이것도 가습기 물체하고 이거 물 한 잔 뜨고 이거 야 이거 뭐 로션 언제 바르고 머리는 언제 말리고 언제 자냐. 지금 몇 시야? 4시 40분? 오케이 야 5시 반에는 무조건 자는 거야. 아 좀만 당겨보자. 아 5분만 있다가 무조건 해. 야 10분만 있다가 하는 거야. 이거 무조건 한다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룻바닥 타임 완전 또 안 씻어가지고 침대에 눕고 싶지 않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 근데 오늘은 내가 나갔다 온 공간이 씻을 수 있는 공간이야. 와우. 대박. 완전 이거 대박 사건. 심지어 씻고 왔어. 밥까지 먹고 왔어. 배도 든든해. 와. 와, 이보다 어떻게 더 행복해. 이야, 진짜. 저는 제가 어제랑 그저께 너무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께 첫날도 아침에 입맛이 너무 없어서 아 그냥 저 김밥 같은 거 시켜서 먹자 해가지고 그 마리가 하나 시켰는데 반밖에 못 먹고 그래도 영양제 먹으려고 이제 비타민 챙겨 먹으려고 먹었는데 못 먹고 도착해서 리허설하고 공연 2시간 전에 밥 먹자 해서 프레퍼스 시켜놓은 거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밤도 못 먹었어. 근데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이제 공연 끝나고 와서 이제 호연이랑 동규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밥 먹으러 가서 양꼬치집 가서 그냥 토마토 계란이랑 볶음밥 전 좀 먹고 그것도 한 얼마 못 먹었어요. 진짜 한 5분 먹으면 배가 안 고파. 그리고 다음 날에 또 배가 안 고파서 아침에 뭐 먹었지 나? 어제 아침에 뭐 기억도 안 나요. 뭐 많이 안 먹었어. 심지어 어제는 공연 전에 배가 또 안 고파서 그 케이터링 같은 걸로 호빵이 있는 거예요. 야채 호빵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2개 먹고 올라왔거든요. 저 근데 공연하기 전에 밥심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제 생각에 막 이런저런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많아서 밥이 생각이 안 난 것 같아. 근데 오늘 끝나자마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돈가스 바로 먹어. 돈가스 바로 먹고 2시간 때 피자 시켜가지고 피자 바로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가서 사우나하고 배가 너무 고파지고 부대찌개 먹고 들어왔어. 다 먹어버렸어 그냥. 큰일 나버렸어. 뭐 어때?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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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에서 몸무게 쟀는데 안 쪘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야, 소화기관 너 일 잘한다. 땡큐. 그렇게 된 거죠. 그랬습니다. 저 183 몸무게요? 아까 제 사우나에서 재보니까 73? (7kg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빼려고 뺀 건 아니고 사실 그 뭐 억울하진 않은데 얘기를 해보자면 그 벌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막 계속 찌우려고 찌우는 게 아니라 빼도 그 뭔가 내 몸에 남아있으려면 내도 이거 몸무게를 올려놔야 올려놓고 이게 그 벌크업이 그거거든요. 저도 그 벌크업 되어 있는 얼굴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내가 어떤 그 얼굴이 이쁜지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아는데, 벌크업 하지 마. 알아요. 안 해. 벌크업을 해놓은 상태가 내 추구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옷 입는 거 좋아하고, 나도 이런 거 해요. 나 알아. 근데 나는 빼는 건 진짜 쉽게 빼요. 알잖아. 봤죠, 지금. 저 이거 7kg 한 달이면 빼요. 솔직히 7kg 그냥 뺀다. 아무것도 안 남기고 뺀다면 나는. 진짜 2주면 뺄 수 있어. 근데 들어봐요. 잘 들어봐. 여러분, 나 오늘 라이브에서 나 목소리 크게 안 하려고 그랬어. 나 침착하게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벌크업을 해놓고 뺄 거예요. 내 목표는 콘서트였어요. 그리고 내 목표는 콘서트 전에 영화도 있었어. 여러분, 나 이때 말하고 싶었어. 한 번 말하자. 한 번만. 4시 47분이니까 말할게요. 그런 거였다 이 말이에요. 뺄라고 했던 거예요. 뺄 거였어. 근데 빼도 운동한 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간 예전에 보면 안 남아져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남기면서 빼는 게. 그래서 군대 가서 이왕 이렇게 뻘겁한 거 좀 더 유지를 할 수 있게 더 빼면서 이렇게 이런 거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끝. 딱 1시간 채우고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야 되니까 나도 자야 되고 우리 모두 쿨쿨 해야 되니까. 아직 안 잘 거예요. 내일 놀러 간다고요? 내일 화요일인데? 오늘 화요일인데? 누가 5시에 자냐?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휴가 첫날 좋겠다. 시험 잘 봐. 시험 잘 봐라. 시험 잘 봐야 해. 더벅머리는 죽음이야? 뭐 얼추 그런데 그렇게 더벅이 된 게 죽음이는 아니에요. 그건 있었어요. 아 맞다, 나 춤췄지. 그러다 보니까
헤어피스다 보니까 춤을 추니까 이게 비둘기 날개 피는 것 마냥 한번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푸드덕 한번 하더니 그게 피스니까 붙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뜨는 거야.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이거 이렇게 붙이고 뭐 화보 촬영을 이렇게 했었어가지고 이 머리 되게 이쁘다. 그럼 화보였으니까 내가 춤춘다는 걸 깜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선생님이 그 승현 씨 머리 좀 옆머리 좀 계속 제발 눌러주세요 제발.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딱 갔는데 쌤이 솔직히 햇빛 빨리 떼켜 빨리 떼는 거 어때요? 빨리 떼켜. 알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어 했던 느낌, 암네시아랑 그 파트 할 때 무슨 느낌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기타 치면서 하면 괜찮아. 약간 알아. 몰랐어? 오케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 오케이. 근데 내가 춤추고 땀나니까 이게. 오케이. 예스. 그런 거죠. 오빠 좀 출근 중이에요. 조심해. 밤 길이 어두워. 알았지?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고. 저 일하는 중이에요. 빨리 자. 왜 이래 지금? 지금 몇 시인데? 자. 내일 뭐함? 나 내일 스케줄 있음. 근데 좀 늦음. 괜찮음. 푹 자고 일어나서 사골 마냥 푹 자다 일어날 거임. 여행 계획? 여행 계획은 언제나 있지만 내가 없는 건 시간이다. 오늘의 명언. 나는 여행 계획 뭐 지금 당장도 짤 수 있어요. 뭐 노는 계획 나 언제든지 다 짤 수 있어. 다 짤 수 있어요. 언제나. 다만 내가 없는 건 시간이다. 자, 이제 여러분 20 몇 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슬슬 인사를 하고 저는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치만 하고 자면 된다는 사실이 지금 너무나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후딱 양치하고 잘 생각이 지금 너무 기뻐요. 이대로 내가 양치만 하고 자도 되는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걸까? 정말 말도 안 된다. 아무튼 저 지금 굉장히 기쁘고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또 혹은 이렇게 일찍 출근하는 또 공부하는 과제하는 또 방금 일어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를 또 저는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양일 동안 콘서트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 콘서트인 만큼 다음 콘서트를 또 준비를 또 해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우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멋진 순간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저도 무즈에 또 무즈가 무즈라는 이름이 아닌 개개인의 이름으로서의 바람들과 또 목표들을 응원할 테니 화이팅! 알았죠? 사랑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히 지내다가 또 만나요. 안녕.